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PLC예요. PLC인데 여러분들 기종 여기 보면은 기종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XGB, XBC, DR32H 한 번 정도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다루게 될 PLC인데 기종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기종이 되어 있습니다. 모르면 손바닥에다 적으세요. 오늘 하루 정도는 갈 거 아니야? 제가 먼저 한번 적어볼까? 저는 항상 손바닥에 잘 적어요. 그러면 하루 정도는 가거든. 제가 아무리 비누칠을 해도 이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한 두세 번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이거 이미지 제가 카톡으로 올렸으니까 이미지를 하루에 한 번씩 봐요. 좋아하는 사람 얼굴 보면은 하루에 한 번씩 보면은 정이 들잖아요. 그죠? 자꾸 보다 보면 정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단작,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들, 단작 어떻게 생겼는지, 처음 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디가 통신 포트가 있는지, 어디가 전원이 있는지, 어디가 위에가 입력인지, 아래가 입력인지, 그걸 구분을 못 해갖고 엉뚱한 데다 연결하면 안 되겠죠? 본인이 직접 안 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PLC가 1인당 하나씩 돌아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2명당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한 사람만 계속 하는 경우가 또 되기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나중에는 못해요. 그냥 구경만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구나. 됐어. 근데 막상 내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모르는 것보다는 귀로 들어서 아는 게 좋고, 내가 들은 것보다는 보는 게 좋고, 내가 보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런 게. 내가 차 운전하는 거 보면은 내가 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거지 옆에서 봐서는 절대로 늘지 않아요. 그건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안 하면 모르는 거죠. 그죠? 자꾸 해보시려고 좀 노력하시고, 지금 PLC가 이게 그렇게 복잡해 보이긴 하죠. 근데 무상 이것만 쳐다보니까 그런갑다 하긴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이게 생소해요. 생소할 수밖에 없는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다 보면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좀 떠들다 보면 말이 좀 빨라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좀 제동을 걸어 주시면 제가 좀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도 있을지도 않고, 없는 상태에서 막 제가 나가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PLC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PLC의 입출력을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 별거 없습니다. 아는 분들은 별거 없어요. 근데 생전 처음 접하신 분들은 릴레이가 뭔지, 이게 릴레이 출력이잖아요. 출력 자체가. 이게 이제 XGB, XBC, DR32H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앞에 있는 D자가 의미하는 것은 입력으로 받는 게 DC 전원을 사용한다, 이겁니다.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입력이죠. 이 입력이 DC 24V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24V를 사용한다. 그래서 D라고 하는 글자를 표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R은 릴레이를 뜻합니다. 릴레이가 뭐지? 물어보면은 곤란하죠. 그죠? 여러분, 릴레이가 뭔지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자, 릴레이가 여기 출력 P20부터 해서 PEF까지. 얘가 다 릴레이 출력이에요. 릴레이 출력이다. 릴레이 출력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죠? CPU에서 이제 신호를 주는 거예요. 5V 신호를. 5V 신호를 주면, CPU는 뭐냐? CPU는 컴퓨터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XG5000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PLC에 이제 메모리에 쓰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이제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동작을 하겠죠. 그게 이제 스캔 프로그램이죠. 그러면 이제 스캔 프로그램에서 출력을 내보낼 때, 즉 P20이다, 20을 온한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출력단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P20이 온이 됐다 그러면 릴레이, 5V짜리 릴레이를 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온을 시키죠? 그거가 이제 또 나가면은, 릴레이가 어떻게 생겼냐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지금 한 달 동안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릴레이가 있고 코일이 있고 여기에 접점이 있는데 접점이 릴레이 코일이 여자돼서 접점이 붙게 된다. 그럼 코일이 여자가 어떻게 돼요? 또 거기까지 물어보면 그거는 이제 5V니까 한쪽은 플러스가 들어가고 한쪽은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전류가 흐르게 돼서 여기에 코일에서 자기장이 유도돼서 전자석이 돼서 철편을 잡아당겨서 접점이 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업을 계속 누적돼서 못 따라가다가 나중에 가서 못한다고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수업 시간에 좀 잘 들으시고 내가 이해하고 알고 있다 그러면은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가 설명할 때 안 하다가 나르게 모른다 그러면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안 들으셔도 돼요. 주무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모를 때는 꼭 그때 못 들어도 제가 두세 번 하니까 물어서 알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PLC를 들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막 전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그냥 PLC다 그러면 PLC만 달랑 제가 수업하면 여러분들이 활용을 못해요. PLC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연결하겠어요. 그냥 아무데나 연결해서 퍽퍽 터뜨리고 그러면 제가 곤란하죠. 그래서 이것저것 설명하는 단계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간 겁니다. 사실은 알고 계신 분들은 너무 시간이 진도가 느리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죠?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너무 빠르다, 말도 빠르고 진도도 빠르다, 못 따라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맞출 때 되도록이면은 느리신 분한테 맞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느리다는 느낌이 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거 하셔도 돼요. 좀 빠르다 싶으면 다른 거 하세요. 진도를 먼저 나가든지, 뭐 혼자서 하든지 하시고, 필요한 것들은 뭐 좀 질문해서 보충하시고. 이게 수준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제가 개별 그걸 못해요. 네가 하나서 다니면서 알려주면 되지.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제가 좀 중간 이하 정도로 수준을 좀 맞출 테니까 여러분 좀 따라와 주시고요. 제가 지금 떠드는 내용들이 사실 뭐야 저거 무슨 내용이야? 그냥 들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해 안 가면 꼭 물어보세요. 쉬는 시간에라도 저한테 질문을 하시든지. 제가 수업 중에 좀 시간을 많이 주잖아요. 여유를. 저 나름대로 여유를 준다고 주는데, 그럼 그 시간에 조금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을 좀 물어서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눈에 얘기하지만 이게 딱딱 정해진 위치가 있어요. 근데 엉뚱한 데다가 전원을 넣어버리거나 그러면은 그냥 가버리거든요. 여러분들 써보면 알겠지만 지금 단자들 망가진 거 많아요. 망가지면 새로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또 곤란합니다. 이게 그냥 망가진다고 해서 그때그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망가졌으면 망가진 거 안 쓰고 딴 거 쓰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는 별거 없습니다. 단자가 가령 P20하고 22가 망가졌어. 그럼 안 쓰면 되지. 안 쓰고 다른 거 쓰면 돼요. 꼭 이게 뭐 완벽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 못 쓰겠다. PLC 안 쓰고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뭔가를 사용할 때 유지보수가 주 핵심이기 때문에 뭔가가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안 해. 이렇게 해버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프로그램 깔 때도 내가 어떤 기기를 샀어요. 사서 설치를 하는데 설치가 안 돼. 설치 안 되네 쓰지 말자. 이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매뉴얼을 보고 알아내고 설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PLC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어제 이제 계속 이제 이론으로 설명하다가 출력 부분하고 전원 넣는 거, 그 다음에 입력 부분 연결하는 것까지 했어요. 이것저것 안 했습니다. 많이 안 나갔어요. 근데 좀 미리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하기도 전에 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말로는 다 설명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보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확실치 않으면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확실치 않으면. 확실하게 내가 안다 그러면 연결하셔도 돼요. 근데 그냥 대충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제 시작할 때 맨 처음 했던 게 이제 전원 연결하는 걸 했었습니다. 전원이 제일 위험하죠. 지금 여기서는 웬만하면 DC 24V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전원 부분은 220V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좀 주의를 줬고 220V를 사용할 때 이 단자를 여기다가 단선을 연결해서 이게 고정을 시키는데 여러분들 고정할 때 나는 조였는데 하다 보니까 쑥 빠져버렸어. 그럴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220V가 두 개 붙어버리면 불꽃 튀겠죠. 불꽃을 튀고 그냥 차단기 떨어지면 그만인데 여러분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단자대를 Y터미널 단자대가 아니라 링으로 돼 있는 단자대를 꼈습니다. 이거는 이 볼트를 빼기 전에는 빠지를 못해요. 빠지질 않게 돼 있는 겁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걸로 사용했어요.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24V를 쓰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괜찮으니까 그냥 Y터미널 단자를 쓰든가 아니면은 그냥 그 패롤 단자를 써서 일자형으로 써서 그냥 고정한 형태로 쓰겠지만 이 전원 부분은 그만큼 중요하다 해서 이제 O자로 생긴 링형으로 지금 이제 장착을 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할 때 이제 220V를 꽂아서 쓰는데 뺐다 꼈다를 자주 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서 스위치가 달려있는 거를 좀 써보려고 했는데 그게 좀 개수가 좀 부족을 했습니다. 부족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다른 거 그냥 그 전원 꽂는 거 해서 그 끝에다가 오링만 껴서 쓰시면 되겠죠. 해서 이제 그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해서 그래서 전원 부분이 여기가 있습니다. 자, 전원은 L선과 N선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L과 N을 구분을 못해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 그 배전반을 보고 분전반을 보고 이게 L선인지 N선인지 딱 눈으로 보고 연결한다면은 이게 L선이구나 이게 N선이구나 알 수 있죠. 하지만 이게 벽 속으로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오다 보면 여러분들 이게 L선인지 N선인지 꼭 구분해서 연결을 굳이 할까 싶어요. 그냥 이걸 여기다 L을 입력하든 여기다 N을 입력하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220V 여기 보면은 AC 100에서 240V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110V도 사용할 수 있고 220V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220V가 들어와도 회로 시험기로 찍어보면 220V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20V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안 나오겠죠. 왜냐하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이 전선을 거치고 하면 전선에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전압이 떨어지지 올라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218V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10%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원래 220V가 공칭 전압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10%면은 대충 잡아도 한 210V 이상 되면은 그냥 되는갑다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전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안에 파워 트랜 변압기가 있어요. 코일이 있어서 그걸 변압을 해서 DC 24V를 만듭니다. 안에 내부에서 24V를 만들면 안에 CT에는 5V 쓰니까 5V로도 변환하고 여기 24V를 다이렉트로 여기에서 분배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24V 마이너스 24V 플러스가 이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전원을 공급하고 여기 안에 있는 CPU에다가도 5V로 전원을 공급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사용해서 입력에 활용을 한 겁니다. 어제 활용한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냥 스위칭용으로 한다는 얘기는 플러스를 여기다 연결하시고 마이너스가 이쪽 P00으로 들어와서 안에 있는 LED를 킬 정도 LED 기껏 해야봤자 20mA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20mA 하면 0.02가 됩니다. 0.02A잖아요. 이건 여기 최대가 0.4라고 되어 있죠. 4A. 0.4A보다 훨씬 작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봤자 이걸 다 푸시 버튼을 쓴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LED를 다 킨다 하더라도 이거 넘지 않아요. 그래서 입력으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실제 할 때 여기다가 센서를 쓸 수도 있죠. 근접 센서도 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센서를 쓰면 센서에 전원이 들어가잖아요. 그 전원이 소비 전력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누적되다 보면 얘가 감당을 못 한다는 얘기죠. 입력 부분에 입력 요소를 사용한다 했을 때. 그래서 현장에서 만약 파워 서플라이가 있다면 쓰지 마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파워 서플라이 24V 파워 서플라이 옆에다 설치하려면 제가 또 얘기하다 보면 말이 좀 빨라지네요. 좀 뭐라 그러지? 이거 천천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말이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은 파워 서플라이를 외부에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굳이 얘를 쓰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물론 안 되는 것이 그 파워 서플라이 써라는 취지에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쓰다가 여기다 전원을 연결하거나 24V를 연결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설명을 안 들으면 그래. 자, 그게 그 부분들이 다 들어있는데 망가진 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망가졌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24V G, 24V V라고 써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24V 플러스 연결하고 여기다가 24V 마이너스 연결하면 얘가 동작하는 건갑다 하고 연결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론상으로는 말이 돼요. 왜냐면 여기에 그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 지금 24V V, 24V 되니까 이게 HMI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돼 있어요. 전원 부분에 24V V, 24V 마이너스 연결하세요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고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게 돼. 설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그러겠죠. 근데 제가 설명을 안 들었으면, 제 설명을 안 들었으면 그런 분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기다가 DC 24V 플러스 마이너스 입력해도 동작하고 여기에다가 220V를 넣어도 동작할 것 같구나 해서 넣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외부에서 24V 들어가 버리면 이게 나가버려요. 안에서. 그러니까 나가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안 되는 거. 이거 먹통이네, 안 되네. 이게 아니라, 왜 이게 망가졌을까? 한 번 정도 생각해보고, 그럼 수리해야지. 그렇게 말하면 좀 할 말이 없고, 일단은, 왜 이게 망가지는지, 여러분들이 뭘 주의했을 때 망가지는지, 그런 것들 생각을 좀 하시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절대 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여기에 그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그래요. 24V V, 24G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24V를 외부 파워 서플라이 연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이걸 안 쓰게 하고는 싶은데, 이걸 안 쓰려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입력을 하려면은 파워 서플라이도 달아야 돼. 달아다 보면 책상이 좀 번거로워지고 하다 보니 지금 최소한 지금은 일단 기본 할 때는 파워 서플라이 쓰지 않고 얘 하나만 가지고 그냥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확실하게 이해하세요. 아직까지 이해를 못했으면 얘기하셔야 돼. 왜냐면 나중에 여기다 엉뚱한 걸 연결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세요. 이게 황당해요. 어떻게 저기다 연결할 생각을 하지?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저래 왜 그랬는지.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졸릴 수도 있고 다른 생각 하다가 뭐 할 수도 있잖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니까 한 번 정도 생각하시고 뭘 연결하든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20V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220V가 연결되는데 이게 칸막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있는데 이거를 전동 드라이브로 막 잡아 돌려버리거나 해버리면 이 플라스틱이 깨져버려요. 돌아가면서, 이게 단자가 돌아가면 회전하면서 그럼 이거 바꿔야 되지 않냐 할 수 있는데, 그거 깨졌다고 해서 이거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이 단자들을 조일 때는 너무 꽉 조이지 마시고요. 나사가 얇으니까. 그런다고 해서 꽉 조이지 말라니까 어제 보니까 이거를 조여놓긴 했는데 단자를 손으로 이렇게 돌리니까 움직여. 단자가 움직일 정도로는 돌리면 안 되고 조여놓으면 안 되고, 조일 때 움직이면 안 되겠지. 220V인데 여기 고정하고 여기 고정했는데 얘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게 붙어버리면 어떡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 움직일 정도로는 조여놔야지. 그거 가늠하기 힘드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좀 돌려봐야죠. 이게 나사로 돌려서 이게 그 터미널이 잘 됐는지 빠지지 않는지 손으로 이렇게 만져봐요. 그거 막 복잡한가?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냥 손으로만 돌려갖고 다 돌렸네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돌리다 보면 이 머리 부분이 그 야마라고 하기 좀 그런데 뭐지? 이거 망가져요 이게. 그러면 나사로 조일 때 헛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야마나서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이게 내가 쓰려고 하는 대상이 야마났어. 그럼 잘 안 쓰는 거 빼다가 일로 꽂고 그걸 여기다 꽂아놓으면 되잖아. 이게 다 쓰는 건 아니니까 단자를. 이게 안 쓰는 것들은 그냥 좀 야마나도 그냥 꽂아놓고, 자주 쓰는 것들은 이걸로 해서 쓰면 되잖아요. 잘 쓰는 것들은 또 그렇게 해놓으면,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걸 해놔야 되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좀 생각하면서 해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과정이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5개월, 6개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소한 것들도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하면서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뭐 고급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하겠다, 취업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PLC라고 하는 거 보고, PLC 현장에서 그 다양한 PLC를 얘기했을 때 내가 배운 PLC하고 대조해서 아 이건 이렇구나. 프로그램도 거기서 유저 교육을 초보 이제 교육을 했을 때도 알아듣고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지. 여러분들 직접 가서 프로그램을 하고 세팅하고 내가 다 할 거면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필요가 없죠. 수준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들도 여러분들 자꾸 해보려고 하시고, 저도 이제 수업하다 보면 저게 수업 내용 관계되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얘기 같은 거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내용 같아요. 뭐 이런 얘기 설명하는 것들이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떠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다시 한번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전원 부분 있습니다. 누구이 전원 부분 제에서 설명하는 이유가, 이거 엉뚱한 데다 연결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세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이 할 때 이거 뺐다 꼈다도 자주 하고 옮겨가고 막 이렇게 하라고, 다시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냥 가려고요. 한번 연결하면 그대로 놀라고. 연결하라고 하면 또 엉뚱한 데 연결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원래는 스스로 다 하는 거거든요. 이 PLC를 내가 샀어요. 사가지고 매뉴얼 보고 단자가 뭔지 다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전원 넣어보고, 이거 하는 것들이 다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에요.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작업하는 건 그냥 프로그램밖에 안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냥 프로그램만 넣었다가 뺐다 하고 너무 반응하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거 PLC 하기 전 단계에서 했던 단계가 그겁니다. 그냥 시뮬레이션 하고 프로그램만 짜고 그건 충분히 되잖아요. 하드웨어가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내가 일일이 단자를 연결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과정은 그게 아니거든요. 모든 걸 내가 새로 이걸 구매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 해나가야 되는 거죠. 안 되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고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거, 그게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부분은 FC 프레임 그라운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그 차체 프레임에서 어떤 누설 연료가 있거나 또 노이즈 같은 게 있었을 때 뭐 여기 접지를 해서 그걸 뺀다는 차원인데, 저희는 이걸 연결 안 하고 그냥 쓸 겁니다. 실제는 콘센트에 보면은 이제 접지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콘센트가 어제 보니까 그런 질문도 하셨는데, 콘센트가 이 두 개잖아요. 두 개고 이게 선이 있으면 이 선을 따보면 선이 세 가닥이에요. 하나, 둘, 셋. 그러면 하나의 선을 잘 보시면 이게 녹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황이 이게 규격이에요.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접지예요. 접지선. 이 접지선을 여기다 연결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닥 선이 있는데 어떤 걸 연결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계속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녹황이 이게 접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뭐 그냥 지나친 거고,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세 개의 선 중에 녹황으로 되어 있는 게 접지예요. 이 접지는 이 콘센트에 이쪽에 뭐 금속 하나가 있어요. 거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벽에 있는 콘센트가 접지선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그 멀티탭을 계속 연결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연결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접지가 안 돼 있으니까 그 선은 무시하고 두 가닥 선을 이 L선과 N선을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는 꼭 해보고 싶다 그러면 하셔도 돼요. 여기다 접지선 연결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P00, P20에서 P21, 22, 23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COM0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하나의 그룹식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 노란 색깔로 이게 둘레를 쳐놨잖아요. 이게 구분이다라고 지금 표시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이게 PLC에도 돼 있나 모르겠는데, PLC에도 돼 있네요, 선으로. 근데 색깔은 다르지만, 여기 있는 COM0는 P20, 21, 22, 23하고 연결되어 있고, COM1은 24, 25, 26, 27하고 연결되어 있고, COM2는 P28, 29, P2A, P2B하고 연결되어 있고, COM3는 P2C, 2D, 2E, 2F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개의 컴이 뭐다? 각각 절연이 되어 있다. 절연은 전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럼 컴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냥 하나만 입력처럼 쓰지. 만약에 컴이 출력이 하나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어할 수 있는 제어 기기의 전원이 하나로 고정이 돼 버려요.
내가 5V짜리 뭐 스탠모터를 돌리고 싶다 그러면 5V짜리를 만약에 여기 쓴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거 뭐 24V짜리라든지 220V라든지 쓸 수가 없어. 고정되니까 출력이. 응? 그래서 다양하게 준 거예요. 5V짜리 있고 12V를 쓸 수도 있고 24V를 쓸 수도 있고 220V도 쓸 수 있고 다양한 전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실상으로는 현장에서는 다 24V만 써요. 그러니까 컴들을 다 점프 하는 거지. 이렇게 점프하고 쓰는 거지. 왜냐면 다양한 걸 쓰면 여러분들이 복잡하잖아요. 이게 한 사람 내가 이거를 가지고 나 혼자만 작업할 거면 뒤집박죽 막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대충 해놔도. 근데 나 혼자 쓰는 게 아니고 표준이고 여러 사람이 쓰고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면 단순하게 좀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로 통일해서 씁니다. 24V로. 그러면은 24V 쓰는데 내가 만약에 5V를 쓰고 싶으면 온오프 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4V로 릴레이를 동작을 시키고 그 릴레이의 접점에다가 5V 또는 12V, 220V를 연결해서 쓰면 되지. 제가 말하는 이해 가시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뭔 말인지 모르면 조금 곤란해요. 여러분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릴레이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릴레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릴레이를 활용하면 다양하게 응용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현장에 릴레이가 쭉 붙어 있어요. 얘로 릴레이를 동작을 시키는 거지. 그러면 그 릴레이에다가 이제 접점을 연결해서 활용하시는 겁니다. 릴레이가 동작하면 거기서 외부에서 4개 또는 뭐 1개짜리 물론 쓰겠지만 뭐 여러 개짜리를 접점을 뭐 온오프 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이 PLC에 있는 릴레이를 가지고 뭘 직접 하는 것보다는 외부에 있는 릴레이를 제어를 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외부에 있는 릴레이를 온오프 시킬 때 릴레이가 고장이 났을 때는 아예 먹통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릴레이 접점이 붙어버리는 단락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했죠. 그럴 때 문제가 뭐냐? 단락 현상이 나타나면 여기에 있는 릴레이가 망가져 버린다. 그걸 연결했을 때. 그래서 지금 처음에 바로 여러분들 릴레이 연결 안 시킨 거예요. 바로 연결시키면 분명히 한두 개는 또 나갈 거야. 마탱이 간 걸 연결해서 그냥 전 넣어버리면 그냥 나가버려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릴레이 전원이 이게 신호를 주지도 않았는데도 계속 켜져 있는 릴레이가 있어요. 그건 안에서 접점이 붙어버린 거예요. 왜 붙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왜 붙는지 모른다 그러면 일단 쉬는 시간에 물어보세요. 그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벨 테스트 하기로 테스트 해본 거예요. 벨 테스트 하기로 소리가 난다는 얘기는 이 컴하고 PEF로 어제 있었죠. 두 개가 붙었다는 얘기잖아요, 내부에서. 아, 그러면 이게 스위칭이 됐구나. 이렇게 판단하라고 벨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바로 릴레이나 여기다 뭐 모터를 달거나 하지 않고 막 그렇게 하냐 얘기했는데 조심스럽게 하는 겁니다. 한 단계 한 개 밟아가는 거. 왜 벨 테스트를 됐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벨 테스터 같은 경우는 외부적으로 소리로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낌이 오잖아요. 아, 출력이 나왔구나, 꺼졌구나, 이런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벨 테스터 연결해서 했습니다. 뭐, 사실 PLC 아무것도 아닌데, 막 거창하게 막 계속 설명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어쩔 때는. 자, 여기서 RX, TX, SG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RS232 통신 단자다.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메모를 하든가 하세요. 적든가.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나중에 그랬어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네, 다시 한번 얘기하겠죠. 얘기는 하겠지만 메모를 하다든지 해서 아, 그때 했던 거 같네. 그럼 찾아본다든지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조금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485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485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치 우리가 건전지 전원처럼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되어 있어요. 이거는 위로 파형이 나오고 아래로 파형이 나와서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해 놓은 거고요. 이 두 개가 485 단자입니다. 나머지는 다 입력 단자예요. 16개. 입력이 몇 개냐 물어보면 몇 개지?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입력 16개, 출력 16개, 그래서 32H다.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두세요. 그냥 별로 듣지 말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컴 단자가 있습니다. 입력 컴. 입력 컴은 뭐냐 그러면, 자, 입력이라고 하는 것이 DC 24V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24V가 반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4V 말고 5V나 12V 넣으면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왜 여기에 이 LED를 켜기 위해서 저항값이 들어가 있는데, 저항이 해서 얘가 LED를 켜지려면 저항을 거쳐야 되는데, 그 저항이 크니까 낮은 전압을 넣으면 당연히 반응 안 하겠죠?
그럼 높은 걸 넣으면 마탱이 가겠지. 그죠? 그래서 전격이라고 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24V를 넣으라. 그럼 24V 넣으라고 했는데, 입력이 24V DC를 써라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 막 30V, 40V 넣었어. 그럼 운이 좋으면 살고, 운이 나쁘면 죽겠죠. 그죠? 근데 모든 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얘가 24V 넣으라고 24V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약간 뭐 25V가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주는 건 아니고, 얘가 28V까지 아마 내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24V 2차 출력에서 넣어야 된다는 얘기고, 안에 회로가 그렇게 꾸며져 있기 때문에, 이게 AI가 아니기 때문에 전압을 내가 감지해서 바로바로 뭐 저항값을 조절한다든지 아마도 이런 시스템이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래서 내가 콘센트를 뭐 24V로 꽂아야 되는데 뭐 240V 꽂았어. 그럼 얘가 알아서 반응해서 안에 저항값, 하변 저항을 통과시켜서 전압을 다운시켜서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잖아요. 얘가 먼저 감지해서 그걸 조절하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시스템은 뭐 지금도 이제 다른 데도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내부에 있는 24V DC 전원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어제 보니까 여기에 있는 그 런하고 스톱 모드라고 하는 얘를 이제 조작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런 모드가 있고 스톱 모드가 있어요. 두 가지 모드가. 근데 스톱 모드에 보면은 RE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잘 보세요. REM이라고 있습니다. REM이 리모트예요. 리모트는 XG5000을 사용했을 때는 스톱 모드로 놓고 해라 이 말입니다. 이 리모트가 XG5000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격으로. 이게 XG5000에서 얘를 제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프로그램 쓰고 하는 거. 그런 걸 할 때는 스톱 모드에다 놔라 이런 표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제가 런 모드로 놓으세요, 스톱 모드로 놓으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얘기 하니까 여기에서 스톱으로 했다가 런으로 했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여러분 런으로 해놓으면은 프로그램 쓰기가 안 돼요. 그거 다시 스톱 모드로 하잖아요. 그럼 스톱 모드니까 다시 XG5000에 다시 런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PLC의 현장에서는 수시로 프로그램을 썼다 지웠다 하지 않잖아요. 프로그램 세팅한 사람은 세팅하고 가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가지 않고 계속 기계는 돌아가는 상태로 유지하잖아요. 그럴 때는 스톱 모드가 아닌 런으로 놔야 프로그램이 변경되지 않고 고정되기 때문에 런으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런을 놓고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고, 내가 만약에 PLC에 가서 프로그램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스톱으로 놓고 수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 에러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 에러가 깜빡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적으로 뭐가 실수를 해서 에러가 깜빡거리는 경우에는 이걸 런으로 놨다가 다시 스톱으로 놓으면 이게 에러가 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잠깐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껐다 키거나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얘는 스톱 모드로 놓고 웬만하면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PADT라고도 얘기하는데 XG5000이죠. XG5000하고 소통할 수 있는 케이블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USB, 하나는 RS232.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USB로 하면 편하기 때문에 제가 USB로 했어요. 그죠? USB로 했습니다. 그냥 USB로 하면 되지. 모두게 이 RS231을 또 해.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장에서 하다가 USB가 없으면 RS232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해봐야지. 한 번이라도 해봐야 나중에 이거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RS232로 한번 연결을 해볼 거 아니에요. 연결하는데 연결 방법이 USB는 그냥 접속만 하면 되는데 얘는 좀 까다롭기 때문에 해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옆에 분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됐어. 나중에 내가 뭐 필요하면 하면 되겠지. 근데 나중에 하라고 못해요. 그러니까 꼭 바꿔가면서 해보라는 얘기요. 꼭 해보라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번이라도 해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른다고 하지 말고 시간을 주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RS232는 이제 컴포트를 탐색하는 기능이 있어요. 컴포트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얘가 찾아서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절차가 좀 필요하다. 해서 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하고, 이게 파워, 그 다음에 런, 그 다음에 에러. 이게 체크되어 있는데, 에러는 좀 에러가 많이 뜨는 게 이거거든요. 얘가 이제 배터리가, 시몬스 배터리가 이게 한 3년인가? 간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지금 3년이 한참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근데 얘가 별로 전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근데 지금 에러가 뜨니까 좀 귀찮긴 한데, 근데 이거를 간다고 여기를 뽑았다 뺐다 막 여러분들이 막 하다 보면 이게 망가져버려요. 이게 하도 작아가지고.
그냥 에러가 떠도 그냥 쓰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에러 뜨는 것이 배터리에 대한 에러면은, 배터리가 RTC라고 해서 리얼타임 클럭이라고 합니다. 이게 시간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배터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유지시켜놓은 배터리가 필요한 이유는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켰을 때 전원을 껐을 때 그 시간에서 계속해서 시간을 감지한다고 해야 되나요? 시간을 증가하게 하기 위해서가 필요한 거야. 근데 이 기능을 여러분 쓸 일이 없어요. 전원을 껐을 때 계속해서 시간을 계속 연달아서 써야 될 일이 없고, 이게 XG5000을 연결했을 때 그 시간을 여기다 써버리면 실시간 동기화가 돼요. 그래서 굳이 이 시간을 현재 시간하고 맞춰가지고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RTC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에러가 뜨면 그냥 배터리 에러는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건드시는 분들 그냥, 저번에 제2자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 이걸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다들 이거를 부트로 놨다가, 오퍼레이터로 놨다가 막 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 있는데, 아무튼, 이제 저 혼자만 수업하는 게 아니고,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제2자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자꾸 건드려 놔갖고 그때 좀 애먹었는데요. 이게 설명을 안 해야 될 것이 있고, 설명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거는 파라미터에 관한 어떤 내용들이에요. 부트에다가 놓으면은 얘가 동작을 안 해. 컴퓨터는 켜지는데. 그래서 이게 OPR로 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설명도 안 했는데, 구분을 설명하셨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걸 부트에다 놓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부트에다 놓으면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아무리 뭘 해도 동작을 안 해. 근데 이걸 해서 옆으로 오퍼레이터로 하면은 동작을 하더라고요. 이거 손대지 마세요. 제가 설명 안 한 거는, 이거는 문 이유가 있으니까 설명 안 하는 거니까,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PLC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 당연히 질문 없죠. 질문 없으니까 제가. 선생님, 네. 아까 이야기하실 때 런중 메뉴 바에는 런중 3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 런을 해놓더라도 쓰기는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는 사용을, 이게 리모트라고 하는 게 스톱 모드 상태에서거든요. 런중 수정도 리모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될 것 같긴 한데, 웬만하면 그렇게는 쓰지 마시고요. 그냥 스톱으로 놓고 다 쓰시고, 이 런은 사실 여기서 쓸 일이 없어요. 교육자에는. 웬만하면 리모트로 다 XG5000으로 하고, HMI도 하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런중 수정이라는 말 자체가 런중에서 수정하기는 맞는데, 이게 리모트라고 하는 모드가 스톱 모드에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이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스톱 모드 해주시고요. 한번 저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상에서 런중 수정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텐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XGB하고 XGC하고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XGB는 그 CPU 시리즈인가? 그거고, XBC는 이 하이 모델 넘버예요. XGB, XBC, DR32H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XGB 안에 있는 XBC 또는 XB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XBC, DR32H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DN으로 싱하는 건 뭐예요? DN32H로 저기 두 대가 나오고 N은 뭐예요? 여기 DN이요? DN이라고 했을 때 이 D는 입력 전원이 DC라는 얘기고,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NPN형 타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 출력을 R로 돼 있으면 릴레이 출력을 나타내고, N으로 돼 있으면 NPN 타입, 즉 여기서 출력에서 마이너스 형태가 단자로 나오는 형태. 근데 TR 타입이에요. 트랜지스터 타입인데 NPN 타입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컴을 연결하면 그 TR 타입 같은 경우는 DN 타입 같은 경우는 여기다 마이너스를 연결하면 그 마이너스가 이거 나오는데, 그 극성의 제한이 있어요. 릴레이 타입이 아니고, 그리고 그 기종은 여기다 플러스를 연결해 하셔야 됩니다. 24V 플러스를. 그래서 약간 조금 연결하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좀 복잡하지, 한마디로. 그냥 대충 연결하면 나가버려요. 그래서 나간 것들이 많아요. 제 두 개가 있는데, DN 타입이. 근데 DN 타입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잘 쓰지 않는데, 이게 필요한 이유가 고속 스위칭을, 펄스 같은 것들을 이 단자로 내보낼 때 필요해요. 우리가 릴레이 같은 경우는 고속 스위칭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TR 타입은 고속 스위칭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고속 펄스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 위치 결정 제어할 때 스텝 모타를 제어할 때 엄청나게 빠른 펄스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펄스를 릴레이 단자 있는 그 릴레이 타입의 PLC에다가 연결해서 제어하면 제어가 안 돼요. 스위칭이 하도 빠르기 때문에 릴레이 접점이 그 실제적인 그 하드웨어 접점이 그거를 감당을 못해요. 왜 감당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실제 그 0.1ms만 되더라도 1ms면은 거의 온오프가 느껴지지 않아요. 온오프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이게 1000분의 1초거든요. 우리가 1초 하게 되면 1초 주기로 깜빡거리면 이게 땅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 1ms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온오프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고속 스위칭을 할 때는 릴레이 타입으로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TR 타입을 이제 고속 위치 결정 제어할 때 설명하려고 구입을 한 것 같기는 해요. 같긴 한데 이게 설명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이게 설명이 복잡한 건 아닌데 부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른 거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이게 만약에 이거 DN타하고 같이 섞어놔 버리면 릴레이 타입하고 이거하고 혼돈돼서 얘는 또 극성이 있습니다. 극성이 잘못 연결하면 또 이게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맞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 나중에 위치 결정제 할 때 릴레이 타입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에 릴레이로 신호를 주는 부분은 CPU에서 TR을 거쳐서 나오거든요. 그거를 직접 따서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왜냐면 릴레이 거치지 않고 바로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개조에 해당이 되긴 하지만 이제 상황에 맞춰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질문. 혹시 기존에 몰랐던 내용 같은 거, 궁금했던 거 있으면은, 이게 제가 이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긴 하는데, 이게 뭐 몰랐는데 제가 그냥 넘어간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질문해 주세요. 없나요? 자, 그럼 이제, 이 이미지 갖고 설명하는 건 됐고, 자, 어제 했던 게, 그 카톡에 보면 있겠구나. 카톡의 출력 부분에다가 전원 연결한 거 여러분들 이미지 만들었을 텐데, 이게 제가 올렸던 것 같긴 하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백백이죠. 백백인데 지금 케이스가 없는 거는 이 벨 테스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배터리가 소리가 나다 보면 금방 방전이 돼요. 방전이 되면 얘를 버리느냐? 버릴 필요는 굳이 없죠. 그냥 배터리만 교체해주면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만든 거라서 안에 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모양을 보면 이게 어떻게 해서 동작이 되고 소리가 나는구나. 이거를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다 뭐라 할까? 그냥 이건 그냥 소리만 나는 용도인데 뭐 그것까지 알아야 되느냐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제어 수업을 할 때는 다 필요한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여기가 이제 그 출력 전원 부분이죠. 전원 부분인데 그 터미널 단자를 오링으로 장착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수튜브를 껴서 뭐 이제 접촉이 안 되게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수직 튜브라고 하는 거, 혹시 수직 튜브를 안 써보신 분들은 한 번 좀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원 여기 연결했는데 이 두 개가 절대로 붙으면 안 되는데 이게 이 플라스틱이 그 전동도 바이버로 여기다가 이 Y 터미널 단자를 연결한 상태에서 이 전동도를 막 돌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Y 터미널 단자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플라스틱을 깨버려요. 그래서 지금 깨진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붙지 않게 되도록이면 칸막이가 있는 걸 사용하시고, 칸막이가 없는 것은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시고, 일단 이걸 주문을 했거든요. 이 단자대만 10개를 주문했어요. 그래서 단자대만 바꾸려고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이거를 다 쓸 건 아니니까, 다 쓰겠다면 다 완벽하게 있는 게 좋겠지만, 뭐 기껏해야 여러분들 한두 개밖에 안 써요. 기껏 정력, 그 다음 정지, 뭐 3개밖에 더 있어. 거의 안 쓰기 때문에 그 정상적으로 되는 거 하나씩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 컴 단자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좀 체크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벨 테스트를 연결했는데 이
PEF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컴하고 PEF에다가 벨테스를 연결했죠. 그럼 안에 접점이 붙으면 소리가 날 것이고 접점이 떨어지면 안 나겠죠.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제 출력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기는 했어도 옆에 분이 하고 그냥 구경만 하신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 할 때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찾아서 하세요. 나중에 하라고 그때 제가 안 하고 옆에 분이 했어요. 그건 뭔 소리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옆에 분이 한 거라고 해서 내가 안 하고 그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 해보려고 온 건데 본인 스스로 또 다시 바톤 터치해서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입력 부분이죠. 입력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내부에서 전원이 나오는 부분 24V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4G라고 돼 있어요. 뭐 24G 좀 생소하긴 할 수 있습니다. 얘는 24V라고 돼 있어요. 24V가 쉽게 말해서 플러스고 마이너스 24V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원이 이제 전원을 넣게 되면 여기 파워가 불이 켜지죠. 파워가 불이 켜지면 여기에 24V DC가 나와요. 그러면 24 플러스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바로 옆에다가 컴에다가 연결했으니까 여기 안에 LED에 전원이 플러스는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여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가 이렇게 푸시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P00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 P00이 램프가 불이 켜지겠지. 켜지면 PS CPU에서 입력으로 들어왔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이거 뭐 별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게. 근데 이걸 연결을 못 해가지고 못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중에 지금 확실하게 좀 알아두세요. 그냥 남이 한다고 해서 그냥 보지 말고 내가 직접 해보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지. 그럼 이걸 여기다가만 연결하지 말고 여기다도 연결해보고 여기다도 연결해보고 불이 켜지는구나. 그리고 XG5000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XG5000에서 보니까 모니터링에서 온이 되는 걸 표시해주는구나. CPU가 인식했구나. 그런 것들 직접 확인해야지. 이렇게만 했다고 해서 이것만 하고 다 됐어요. 뭐 딴 거 하고 뭐 하려고 다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관심 있게 봐요. 하는 걸. 자, 10분 가 릴레이